그날 밤 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라진 건 사람이 아니었다. 돌아온 건 기억이었다. 그 뒤로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흥미로운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새로운 영상 소식을 받아보세요. 오늘은 강이 저주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가에 떠내려온 나무 조각을 불태운 날 이후 하수수에 마을에서는 더 이상 꿈에 죽은 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구원인지 침묵의 저주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청하칭하는 그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흐르고 있었고 그곳은 원래 신을 부르는 장소가 아니었다. 청누송진, 송진이라 불렸다. 나 그녀는 늘 노란 비단 적삼을 입고 있다고 했다. 서연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적어도 은미가 죽은 것은 초여름이 막 끝나갈 무렵이었다. 밤은 덥고 벌레 소리가 창문을 뚫고 들어오던 때였다. 젊고 병 없던 몸이 이유 없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도 발버둥의 흔적도 없었다. 숨은 마을은 그 죽음을 복된 죽음이라 불렀다. 그러나 서연은 그 말을 삼킬 수 없었다. 사하지 사흘, 닷새, 열흘이 지나도 꿈에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바람 소리만 있었고 강물 소리만 있었으며 이름을 불러도 대답은 없었다. 그 술과 서연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송염료에 갔던 것은 우연이었다. 나 그때 노사 은미물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 신나 서연 그 송려 불불길 속에서 노란 비단이 찢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서연은 훗날 말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변하기 시작했다. 강물에서 죽은 짐승이 떠올랐고 밤마다 배를 젓는 소리가 들렸다. 꿈에는 얼굴 없는 여인이 나 여긴 신을 모신 곳이 아니었어. 그녀 그제야 은미는 갇힌 것이 아니었다. 지켜지고 불은 서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다 며칠 그러나 가끔 바람이 불면 노란 비단의 냄새가 났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 청하는 오늘도 흐른다. 아무서연은 새로 세운 미당 앞에서 세 번째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향은 이미 절반 이상 타 있었고 재는 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기묘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입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다. 잠들지 못한 채 눈만 감고 있으면 불에 그을린 나무 냄새가 다시 코끝을 찔렀다. 그날 밤 꿈이 찾아왔다. 은미가 아니라 물이었다. 검은 물이 발목부터 차오르고 그 안에서 수많은 손이 뻗어나왔다. 손목에는 새끼줄 자국이 있었고 손바닥에는 나무 가루가 들러붙어 있었다. 손들은 서연을 붙잡지 않았다. 대신 강 쪽을 가리켰다. 보라는 듯이, 기억하라는 듯이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동시에 미당 뒤편에서 나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아니라 마찰도 아닌 속이 빈 것을 두드릴 때 나는 소리였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결국 등불을 들고 강가로 내려갔다. 청하의 수면은 잔잔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어두웠다. 달빛조차 비치지 않았고 물 위에는 희미한 그림자가 떠다녔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사람의 머리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길고 엉킨 머리칼이 물결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물러서려다 멈췄다. 머리칼이 사라지더니 대신 발자국이 나타났다. 물 위에 찍힌 발자국.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치 누군가가 강 위를 걸어오는 것처럼.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불태운 것은 단지 나무가 아니었다. 경계였다.
다음 날 무당이 마을로 들어왔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그녀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무당은 송념류가 있던 자리와 새로 세운 미당을 번갈아 보며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여자는 신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이었나요? 강에서 건져 올린 혼을 맡아두는 그릇이었지요. 이름 없는 자들, 억울하게 죽은 자들, 떠돌지 않게 붙잡아두는 자리.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럼 은미는 살해당한 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특히 배신당했을 때는. 무당은 강 하류를 가리켰다. 그곳은 물살이 느려지고 종종 시체가 걸려 올라오는 곳이었다.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는 장소. 아이들이 접근하면 혼이 따라온다고들 했다. 사내는 거기로 갔을 겁니다. 남편이요.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은 기억을 숨기지 않아요. 받아들일 뿐이지. 그날 밤 서연은 혼자 강 하류로 향했다. 발밑에 흙은 질었고 갈대 사이에서는 물비린내가 올라왔다. 갑자기 발이 무언가에 걸렸다. 뼈처럼 단단한 감촉. 등불을 비추자 젖은 나무 말뚝이 드러났다. 배를 묶던 오래된 말뚝이었다. 그 옆에서 사람의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옷자락과 손에 쥔 술병으로 충분했다. 사내는 이미 죽어 있었다. 몸은 물에 잠긴 채 반쯤 썩어 있었고 눈은 뜬 채로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동자는 공포가 굳어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 차가운 기운이 목덜미를 스쳤고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됐어.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다시 붙잡힐 것 같았다. 강에서 갑자기 물결이 일렁이더니 사내의 몸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마치 누군가 끌어당기는 것처럼. 다음 날부터 마을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죽은 자들이 하나둘 나타나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나무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새로 세운 미당에서는 더 이상 나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은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서연은 안다. 그것이 가장 큰 작별이라는 것을, 지켜질 필요가 없어진 혼은 비로소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강계는 다시 안개가 낀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는 노란 비단이 아니라 평범한 물결만이 흔들린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수마을은 아직도 청하 곁에 있고 강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이 잠잠해진 뒤에도 서연의 밤은 돌아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물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깨어있으면 나무가 숨을 고르는 기척이 느껴졌다. 새로 세운 미당은 분명 고요했으나 고요함이란 늘 무언가를 덮고 있는 법이었다. 무당은 떠나기 전 마지막 말을 남겼다. 지켜주는 자리가 다시 섰다고 해서 흘러온 것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은 건 아니에요. 그 말은 축복도 경고도 아닌 채로 서연의 귀에 남았다. 며칠 뒤 마을 어귀에서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새벽녘이면 젖은 발자국이 이어졌고 발자국은 늘 강에서 시작해 미당 앞에서 끊겼다. 개들은 그 길목을 피해 다녔고 밝은 날이 밝아도 울지 않았다. 누구도 그 이야기를 크게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불태워진 경계의 잔향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서연은 밤마다 기록을 했다. 은미와 함께 나눴던 말들, 그녀가 두려워하던 것들, 남편의 술 냄새가 진해질 때마다 바뀌던 눈빛. 기억은 종이에 옮겨질수록 선명해졌고 선명해질수록 서연의 가슴을 죄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너무 늦게 알아차린 인간의 얼굴이었다. 어느 비 오는 밤 미당의 문이 스스로 열렸다. 바람 때문이라기엔 조용했고 손길이라기엔 차가웠다. 서연은 등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그 물 위로 미세한 파문이 번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숨을 쉬고 있었다. 파문 한가운데서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떠올랐다. 불에 그을렸으나 완전히 타지 않은 조각. 서연은 그것을 알아보았다. 처음 속념료를 태울 때 끝내 불에 삼켜지지 않았던 배의 심장 같은 부분이었다. 손에 쥐자 차가운 물기가 스며들며 심장이 느리게 뛰는 듯했다. 그때 낮은 소리가 들렸다. 남겨진 건 지켜야 해. 목소리는 은미가 아니었다. 노랗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된 물의 톤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녀는 그 조각을 미당의 중심에 묻었다. 흙을 덮자 파문은 잦아들었고 비는 그쳤다. 다음 날부터 발자국은 사라졌다. 안개는 옅어졌고 아이들은 다시 강가에서 돌을 던졌다. 마을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서연은 알았다. 일상이란 기억 위에 세워진 얇은 판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절이 바뀌고 눈이 내렸다. 눈 위에는 어떤 발자국도 남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꿈에는 강도, 나무도 없었다. 대신 햇살 아래 평범한 물결만이 있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 꿈이었다. 아침이 밝자 미당의 향은 고르게 타 있었다. 쟤는 바람에 흩어졌고 아무런 형상도 남기지 않았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다. 구원이든 작별이든 이제는 놓아줄 차례였다. 청하는 오늘도 흐른다. 기억은 물속에 남고 삶은 물 위로 지나간다. 그리고 사람은 뒤늦게라도 선택할 수 있다. 지키는 쪽을. 눈이 녹기 시작하자 강이 색이 바뀌었다. 겨울 동안 잠잠하던 물결이 다시 숨을 쉬듯 일렁였고 물가에 박힌 얼음 사이로 작은 소용돌이가 생겼다. 서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강이 움직일 때는 늘 무언가를 내려놓거나 떠나보낼 때였다. 그날 새벽 미당 앞에 낯선 흔적이 남아있었다. 발자국은 아니었다. 얇은 실처럼 이어진 물자국, 마치 젖은 옷자락이 스치고 간 뒤 남긴 선이었다. 서연은 그것을 따라 강가까지 걸었다. 물자국은 거기서 끝났고 대신 물 위로 아주 짧은 파문이 번졌다가 사라졌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말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떠나지 않는다. 그녀는 손을 물에 담갔다. 차갑지만 견딜 수 있었다. 물속에서는 더 이상 손이 뻗어오지 않았고 속삭임도 없었다. 그저 깊고 느린 흐름만이 손목을 감쌌다. 잠시 후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소나무를 울리지 않았다. 대신 갈대가 낮게 몸을 숙였다. 서연은 그제야 알았다. 남아있던 마지막 경계가 풀렸다는 것을. 지켜야 할 것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강이 스스로 기억을 맡겠다는 신호였다. 마을에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병은 줄었고 밤에 깨는 아이도 없어졌다. 속념료가 있던 자리에는 아무 표식도 남기지 않았다. 누군가는 작은 돌을 놓으려 했지만 서연이 말렸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다시 묶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봄이 오자 꽃이 피었다. 강변의 복사꽃은 유난히 연했고 물에 비친 색은 쉽게 흐려졌다. 서연은 그 흐려짐을 좋아했다. 또렷함이 사라질 때 비로소 삶은 앞으로 나아간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마지막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누군가 강을 건너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발자국도 남지 않았다. 다만 물결이 잠시 흔들렸다가 곧바로 평평해졌다. 부르지 않았고 대답도 없었다. 그럼에도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침이 되자 미당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나무 조각은 흙과 하나가 되어 형체를 잃었고 향로는 깨끗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강을 바라보았다. 청하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전해진다. 신은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 인간이 먼저 경계를 허물 때 그 틈으로 비극이 스며든다. 서연은 돌아섰다. 뒤를 보지 않았다. 서연은 떠나지 않았다. 끝났다고 믿는 순간에도 강은 늘 무언가를 남겨두었다. 봄이 깊어지자 청하의 수위가 불었다. 비가 잦지 않았는데도 강은 밤마다 조금씩 불어났고 새벽이면 물가에 떠내려온 것들이 늘어났다. 낡은 바가지, 끊어진 그물, 이름 모를 천 조각들. 서연은 그것들을 모아 태우지 않았다. 태우는 일은 이미 한 번으로 충분했다. 대신 말없이 씻어 강으로 돌려보냈다. 돌아갈 곳을 아는 것들은 스스로 흐른다. 어느 날 강 하류에서 아이 하나가 울며 돌아왔다. 밤에 누군가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소리는 물속에서 들렸다고 했다. 서연은 아이를 안아 진정시키며 물었다. 무엇을 보았느냐고.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서연은 미당 자리로 아이를 데려갔다. 향을 피우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손을 잡고 숨을 고르게 했다. 부르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는다. 오래된 말이었다. 아이는 그날 이후 더 울지 않았다. 그러나 서연은 알았다. 강이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을. 며칠 뒤 밤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미당의 흙이 미세하게 꺼졌다. 물이 아니라 공기가 빠져나간 듯한 모양이었다. 서연은 손으로 흙을 걷어냈다. 그 아래에는 오래된 매듭이 있었다. 배를 묶던 매듭. 누군가가 급히 풀었다가 다시 묶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매듭을 본 순간 서연의 숨이 막혔다. 은미의 손버릇이었다. 불안할 때마다 매듭을 만지작거리던 습관. 서연은 매듭을 풀지 않았다. 풀면 다시 흩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흙을 덮고 손바닥으로 눌러 단단히 다졌다. 그날 밤 꿈에서 물결이 흔들렸다. 얼굴은 없었고 이름도 불리지 않았다. 다만 매듭이 풀리지 않은 채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다음 날 무당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강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지켜주는 자리는 사라졌지만 지키는 마음은 남았네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해요. 무당은 미소를 짓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쥔 방울을 흔들지 않고 내려놓았다. 소리를 내지 않는 선택이었다. 시간이 흘러 하수마을에 낯선 이들이 드나들었다. 강이 잔잔해지자 장사꾼들이 배를 띄웠고 아이들은 물가에서 놀았다. 위험은 늘 일상 속에서 가장 조용히 찾아온다. 서연은 경계했다. 사람들에게 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물의 습관을 가르쳤다. 밤에는 강을 건너지 말 것, 부르면 대답하지 말 것, 태우지 말고 돌려보낼 것. 어느 여름밤 서연은 마지막 시험을 겪었다. 술에 취한 사내가 강으로 뛰어들었다. 사람들은 불을 들고 모였고 누군가는 소리쳤다. 끌어내야 한다고. 서연은 앞으로 나섰다. 부르지 마세요. 그녀는 말했다. 지금은 강이 듣고 있어요. 사내는 허우적거리다 스스로 물가로 돌아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연의 말을 따랐다. 믿음은 설명이 아니라 살아 돌아온 몸으로 전해진다. 가을이 다시 왔다. 송념묘가 있던 자리는 풀로 덮였고 아무도 그곳을 묘라 부르지 않았다. 서연은 그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지나쳤다. 지나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마지막으로 비가 내린 밤, 서연은 강가에 섰다. 물 위에는 작은 빛들이 떠다녔다. 반딧불이었다. 그녀는 속으로만 말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더는 부르지 않겠다고. 물결은 잠시 흔들렸다가 평평해졌다. 이제 청하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기억은 물속에, 선택은 사람의 손에 남는다. 경계는 불로 세우지 않는다. 놓아주는 법을 배울 때 비극은 멈춘다. 서연은 돌아섰고 이번에도 뒤를 보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